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푸미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NSC 회의 후 태국, 캄보디아 국경 상황과 관련해 기존 출입국 제한 조치를 완전히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차관인 나타폰 장군에게 전권을 위임해 군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출입국 완화나 국경 개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나타폰 장군이 상황 해결을 위한 실무 조정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국경 개방 여부는 여전히 NSC의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차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최근 미국 방문 중 진행된 관세 관련 협상에 대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의 원칙이 양국 모두에게 지속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태국 제2군이 캄보디아군이 의도적으로 태국 국경을 넘어 도발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퍼뜨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사켓 인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영상에는 도발적 발언과 무력 사용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 측 전략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경 방위를 철저히 수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최근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국경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의향을 밝히며 유엔 총회 의제로 회부한 데 대해 태국 역시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을 유엔에 제출하고 같은 의제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무력 충돌 예방 의제에 해당 서한을 제출했고 태국은 6월 19일자 성명을 통해 법적 근거와 협의 정신에 따라 양자 협상을 통한 해결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최근 자폭형 무인기 개발 시험에 성공했으며 이는 공군 전력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인기는 목표를 정밀 타격해 자폭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중거리 목표 파괴 시험에서 오차 5m 이하로 명중했습니다. 향후 양산과 실전 배치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패통탄 총리 겸 문화부 장관은 최근 태국이 캄보디아의 고대 유물을 반환했다는 허위 정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물 20점은 내각 승인으로 반환이 결정되었으나 현재 문화부 예산이 부족해 운송이 지연 중이며 상황에 따라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경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탐해안 사원 관련해선 태국 영토 내에 있으며 이미 법에 따라 문화재로 등록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등의 AI 칩이 동남아를 경유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은 향후 동맹국의 AI 칩 판매를 허용하되 미국이 승인한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 클라우드 사업자에 한해 허용할 방침입니다. 태국은 세부 내용을 기다리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에깐나 산업장관이 현재 태국 전역에서 산업 폐기물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재활용 공장에 대해 신규 허가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을 포함해 무단 폐기, 불법 운영, 위험물 보관 등의 불법 행위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2,700개 재활용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토요타가 태국에서 11만 4천 대를 판매했으며 연간 목표는 23만 대로 시장 점유율 38%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체 승용차 시장의 80에서 90%까지 확대를 기대하며 전기차 시장은 올해 25% 성장 전망입니다. 픽업 트럭 판매는 감소세로 경제에 영향이 있으며 토요타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배터리 비용, 도로 여건, 부품 부족 문제로 망설이며 여전히 내연기관차와 20 연료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20의 출력 저하 우려는 최근 국제 기준 시험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었고 연비 효율도 G95보다 약 8% 높다고 합니다. 20은 사탕수수와 타피오카에서 유래한 에탄올을 기반으로 하며 100만 가구 이상의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안보와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배출도 적어 대기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티와주 랑앗 지역에서 폭탄이 터져 정찰 중이던 군인 2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 특수작전대와 EOD팀이 금속 탐지기와 군견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했으며 도로변 덤불 속에서 약 10kg 무게의 원형 철관 사제 폭탄과 리모컨 기폭 장치가 확인돼 파편을 수거했습니다. 우돈타니에서 19세 여대생이 혼자 끄라톰 음료 1.5리터를 마신 뒤 방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내 판매점 3곳을 단속해 끄라톰 혼합 음료,
433병, 실업 1000병, 생입 81봉지를 압수하고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하루 300바트를 팠고 판매를 도운 사실을 시인했으며 나머지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시리촉전 뿌라차 티빠땅 하원 의원이 GWM 하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 중이 아님에도 새벽 자택 앞에서 갑작스럽게 화재로 전소된 사건을 SNS에 공유하며 경고했습니다. 새벽 3시경 폭발음에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진화에 시간이 걸려 차량이 완전히 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촉전 의원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전하지 않고 정차된 상태에서도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는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촌부리 이민국이 로맨스 스캠으로 약 28억 원을 편취한 22세 한국인 적색 수배자 어씨를 파타야에서 체포했습니다. 일본인 여성으로 가장의 피해자를 속인 뒤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에 은신해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신원 확인 서류 없이 북파타야 한 식당 앞에 있었으며 현재 불법 체류 혐의로 파타야 경찰서에 인계되었습니다. 소비자위원회가 전기차 브랜드 네타 관련 집단 소송 지원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네타 차량 이용자들은 등록 지연, 핵심 부품인 충전장치 부족, 보험 클레임 문제, 가정용 충전기 설치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등록 및 부품 공급, 보증 연장 계획을 밝혔지만 소비자위원회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 병력이 국회를 통제했던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몰며 계엄령을 정당화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